세상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 목적 없이 무분별하게 축적된 데이터는 마치 어떤 요리를 만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재료들만 많은 것과 비슷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축산물 품질과 이력 데이터는 요리의 목적에 맞는 매우 신선하고 맛있는 요리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산 공공 데이터는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동물을 키우겠다는 축산업계의 강한 의지와도 같은데요. 이러한 축산 공공 데이터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먹을 수 있고 농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가축 개량 및 생산성 연구, 축산물 가격 예측 등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는 바야흐로 데이터 전성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축산물 이력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축산물 품질평가원이라는 공공기관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도축되고 있는 모든 한유구의 데이터를 수집 공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이력 데이터와 품질 데이터로 나뉘는데요. 이력 데이터는 동물의 출생과 이동, 사육자, 백신 접종 여부, 질병 정보 등을 담고 있는 데이터를 말하며 품질 데이터는 소 도축 이후 도체중, 근내 지방도, 등심 단면적, 등지방 두께, 경매 가격 등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력 및 품질 데이터는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날씨 데이터와 연계한다면 소가 자라는 환경에서부터 소의 혈통, 이력, 등급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줄의 축산 공공 데이터를 얻기까지 누군가는 열심히 시수소를 키우고 누군가는 암소를 키워 송아지가 태어나게 하고 누군가는 수년 동안 애지중지 소를 키우고 누군가는 이를 도축하고 등급 판정을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등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필요합니다. 쇠고기 이력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는 축산물 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이며 이곳에서 소의 사육과 도축, 포장 처리, 판매, 소비 전 단계에서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기록, 관리합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합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쇠고기 이력제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소가 출생하거나 소를 거래한 경우 농장 경영자는 반드시 5일 이내 위탁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은 소 개체의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하며 기표를 부착합니다. 다음으로 사육, 출하 및 도축 단계에서는 귀표 부착 여부 및 개체 식별 번호의 전산 시스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도축합니다. 이때 도매시장 경매 내역 및 위생검사 합격 여부 등의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다음으로 도축된 소는 품질평가사에 의해 평가 및 등급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 평가 과정에서 품종, 도체중, 등지방 두께, 등심 단면적, 근내 지방도, 육색, 지방색, 성숙도, 조직감 등 항목별 데이터가 생성되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육질 등급, 육량 등급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이와 같이 소의 생산부터 출하 및 평가까지 전 과정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거래증명 통합 포털, 이력제 데이터 개방 시스템, 공공 API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만 4,846개 농가에서 373만 4,446마리의 한우가 출하되었습니다. 농가별 출하 두수 분포를 살펴보면 2021년 6월 기준으로 한유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전체 9만 3천 농가이며 이 중 20두 미만 사육 농가가 약 4만 9천 개 농가로 전체 사육 농가의 52.7%, 즉 소규모 한우 농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7,800여 개로 전체 사육 농가의 8.35%를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육 규모별로 키우는 소들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요? 100두 이상 사육하는 7,800여 개 농가에서 전체 한유구 두수 338만여 마리 중 약 142만 마리, 즉 42%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우 사육이 규모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규모화는 얼마나 가속화되고 있을까요? 지난 5년간의 가축 동향 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5년 사이에 20두 미만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유구는 4만 8천 마리, 즉 11.5%가 감소하였고, 이와 반대로 100두 이상의 농가는 28만 마리, 즉 19%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등급제 개선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육질 등급 2+의 출연율은 기존의 14.9%에서 22.6%로 7.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육량 등급은 C 등급의 경우 기존의 30.9%에서 24.0%로 6.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등급제가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농가들의 출하 성적 평균 및 각 도체 성적 지표들의 백분위를 계산해 본 결과를 통해 우리 농가의 성적이 대략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세 비유구의 성적을 확인해 보세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가장 많은 한우를 출하한 동네는 어디일까요? 먼저 도별 순위입니다. 1위는 경상북도입니다. 연평균 출하 두수는 17만 8,221마리이며 전체의 23.9%에 해당됩니다. 전국 17개의 행정구역 중에 경상북도가 전체 한우고기 생산의 4분의 1 정도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라남도와 충청남도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각각 10만 9,591마리, 전체의 14.7%, 9만 776마리, 전체의 12.2%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시별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안동시입니다. 안동시는 연평균 출하 두수 2만 6,698마리로 전체의 6.8%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2위는 안성시, 3위는 상주시로 각각 1만 2,548마리, 전체의 3.2%, 1만 4,442마리, 전체의 2.9%의 두수를 출하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주도 밖에서 죽는 소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연 무엇이 섬에서 자란 이 소들을 배를 타고 육지로 떠나게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섬보다 육지에서 더 좋은 값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격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1+B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거세우의 경우 육지에서 도축된 소가 제주에서 도축된 소보다 39만 원 더 비싼 값을 받았고, 암소의 경우 육지에서 도축된 소가 제주에 비해 26만 원 더 비싼 값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의 평균 근내 지방도와 평균 도체중을 기준으로 평균 근내 지방이 6점 이상인 경우는 근내 지방 마스터, 평균 도체중이 450kg 이상의 경우는 도체중 마스터,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한 경우 그랜드 마스터의 호칭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세 비육을 잘하는 동네는 어디일까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경남 거창군, 울산광역시 북구와 울주군, 경남 함안군, 경기도 양평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함양군이 그랜드마스터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암소 비육에서는 그랜드마스터의 경지를 뛰어넘은 그레이트 그랜드마스터 지역이 존재했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곡성인데요. 5년간 곡성 지역에서 출하된 1만 1135마리 암소의 평균 도체중은 375kg, 평균 근내 지방도는 5.31점으로 차원이 다른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레이트 그랜드 마스터로 불려도 충분하겠지요? 2+ 등급이 90%라고 말하는 한 농가. 이곳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5년간 2+ 출연율은 90%는커녕 80%를 넘긴 농가조차 단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출연율이 90%가 넘는 농가를 연 단위로 분석한 결과 2016년 1개 농가, 2017년 5개 농가, 2018년 4개 농가, 2019년 6개 농가였고 2020년에는 무려 22개 농가로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2019년 기준 개정 이후에 출연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육종가는 사양 기술로 커버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실제로 이를 증명한 농가가 존재하는데요. 전라남도 고흥의 한 법인에서는 육종가 코드가 D인 총 373마리의 거새우를 출하하여 2+ 출연율 34.9%, 1+ 출연율 44.2%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도체중이 높을수록 C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바로 육량지수 계산식에 도체중이 분모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적을 보여준 3개의 농가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무안군, 함양군, 구미시에 있는 농가들인데요. 500kg 이상의 평균 도체중을 보이면서 62 이상의 평균 육량 지수를 동시에 만족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시된 데이터는 출하 원령에 따른 지육 가격 분포 및 추세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장기 비육한 소가 더 좋은 지육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계량이 잘 되어 있고 장기 비육 기술을 통해 높은 육질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장기 비육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유전적인 잠재 능력이 떨어지는 소들의 경우 단기 비육을 하는 것이 사료비 절감과 회전율 등에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도축된 한우 중 생체중이 기록된 거새우 91만 8,633마리, 비거새우 12,895마리 및 암소 39만 1,623마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평균 성장 곡선입니다. 구하기 매우 어려운 0에서 20개월령 한우 5,430마리의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한우 거새우 평균 성장 곡선에서 본 것과 같이 비거새우가 빠르게 크긴 하지만 체중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거새우의 근내 지방도가 거새우에 비해 4.5나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한우는 언제쯤 최고의 도체율을 보일까요? 전체적으로 비거새우가 가장 높은 도체율을 보였으나 이는 약 24개월령쯤에 거새우에게 역전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이미 데이터의 소유가 곧 권력이 된 시대입니다. 이 데이터 권력이 향하는 방향은 세상을 과연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표 축산 공공기관인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10만 4,846개 농가 373만 4,446마리의 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분석을 수행하여 농가의 환경과 개량 정도를 분석해 몇 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같은 클러스터 내 선도 사례를 발굴해 농가 교육용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내 기술적인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농가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제적 솔루션을 제공한 것이죠. 이는 공공에서 생산된 데이터가 공공의 영역으로 환원된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데이터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 세상을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바로 인사이트 레포트를 무료로 다운받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축산 농가분들을 위한 꿀 정보. 축산물 품질 평가원의 데이터를 보거나 내 농장의 출하 성적을 확인하고 싶다고요? 축산물 원패스 앱에서 손쉽게 확인해 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